연시장 레이시의 시간입니다. 개장 전 투자클럽 전문가, 객장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그 종목군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특징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종목들이 개별 종목군들이 좀 많이 추천이 됐고요. 그리고 이 지주회사 격의 종목군들, 자산주들도 좀 추천된 그 모습이고 중국 기업도 들어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그룹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비중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장 비중을 보니까 최근에 코스닥 쪽으로 쏠림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72% 비중이고 코스피는 28% 비중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업종상의 비중을 본다면 제조업체들이 좀 많은데요. 22% 비중이고 IT 하드웨어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업종이 17%씩 각각 차지를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명예전당 관심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준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캐스텍 코리아입니다. 신규 상장주예요. 새내기주라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먼저 기업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이제 캐스텍 코리아는 그 터보 차저라고 그 엔진의 성능을 좀 포괄적으로 좀 늘릴 수 있는 엔진의 출력을 한 30% 이상 늘릴 수 있는 그런 핵심 부품들을 국내 점유율 한 80% 정도 가져가고 있는 국내 1위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연비 규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흐름이 좋거든요. 예를 들어 뭐 유로스라든지 뭐 임팩 같은 그런 종목들이 뭐 지난달 그리고 뭐 이번 달에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역시 이제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흐름이 좋은 이유는 내년부터 이제 글로벌 선진국 쪽에서 특히나 연비 규제가 강화될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아무래도 엔진 같은 경우도 다운사이징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이 다운사이징을 하면서도 출력을 유지하거나 혹은 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이 좀 핵심적으로 필요하기도 하고 이런 쪽에 수혜가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2020년도까지 이미 그 수주 물량을 상당히 좀 많이 확보를 해놓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터보차저 부품 같은 경우 약 한 3,300억 원 정도 그리고 일부 다른 쪽까지 합쳐서는 한 4, 5천억 원 정도의 그런 그 매출을 이미 좀 확보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수익이 대감 뭐 이런 부분들 골고루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얼마 전에 이재우 전문가가 또 추천주로 좀 줬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이제는 또 볼 시기가 좀 됐나 봅니다. 그렇다면 실적 측면에서도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실적도 이 터보차저 이 부품이요 매년 성장률이 한 11% 이상 성장하는 그런 시장으로 지금까지의 흐름이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속도가 좀 더 붙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영업이익이 전년도 136억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153억 정도로 한 10% 이상 그렇게 늘어날 흐름. 내년 같은 경우도 역시 뭐 비슷한 수준의 성장률 정도는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자동차 연비 규제 강화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움직임은 조금 더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그런 재료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라고 국내 1위 업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 쪽으로도 어떻게 좀 수출이 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해외 수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요. 해외로 보게 되면은 한 10위권 정도 아직은 뭐 해외 쪽에서 아주 뭐 큰 수준의 그런 마켓시어를 가져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외 쪽에서 뭐 자동차 부품 업체로서 10위권 정도면은 뭐 지금 나쁘지 않다. 성장하는 회사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의 수급적인 요인을 좀 보게 되면은 개인들이 좀 많이 바닥에서 이렇게 개인 수급으로 좀 잡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개인 수급의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개인들의 대표적인 창구라고 할 수 있는 키움이라든지 뭐 이런 창구에서는 오히려 매도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개인 수급으로 잡히는 것이 자문사 쪽에 수급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요인도 그렇게 나쁜 측면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급을 짚어주셨는데 이게 또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지금 한 달이 지났어요. 5월 27일 날 신규 상장이 됐네요. 한 달이 지나면서 이제 보유예수 물량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 그 상황이고 또 1개월 보유예수 이제 물량이 좀 나오는 거고요. 뭐 2개월, 3개월까지는 계속 이런 모습이 좀 이어지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의 이 물량 부담 우려감은 좀 있지 않을까요? 네, 보유예수 물량의 일단 1개월이 지난 이후 흐름이 굉장히 좀 양호하게 바닥권에서 지금 돌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려감은 좀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또 3개월 이후에 물량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보유예수 물량을 또 좋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은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자동차 관련된 이 터보 차저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부분이 자동차에 어느 정도 좀 탑재가 좀 되고 있는 건가요? 탑재율은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탑재율은 지금 디젤 쪽에서는 탑재율이 상당히 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60-70% 이상 디젤 쪽에서는 그런데 가솔린 쪽에서는 아직 기술이 조금 미비한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테스라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 중으로 가솔린 엔진용도 터보 하우징을 지금 출시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가솔린 쪽은 아직 그렇지만 디젤 쪽에서는 지금 거의 대부분들 제조사에 따라서 틀린데 지금 해외 기업들, 유수의 그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디젤 쪽에서는 거의 한 90% 정도까지도 이 터보차저를 채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박스권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가가 6,500원이었어요. 공모가에 비한다면 지금 낮은 가격선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좀 바라볼 수 있는 건지 박스권 뚫고 올라갈 만한 또 힘이 있는 건지 기술적으로도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지금 흐름으로 봐가지고는 박스권 한 상단 정도 넘어가는 흐름으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이고요. 최근에 6월 말에 한 차례 박스권 상단의 물량을 받아주고 밀려주는 그런 매물 소화 과정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 구간대에서는 단기 이평선까지 장중 조정이 나올 때 장중 오전 중에 저점을 잡아가는 전략이라든지 혹은 음봉이 나올 때 음봉을 공략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좀 유효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마이너스권 또 음봉권 공략이 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매수 가격으로는 한 11,000원 이하 한 1,8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대에서 진입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목표 가격은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한 차례 하고선 다시 한번 상단 지지력 테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은 돌파하는 시점인 한 13,0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10,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캐스텍 코리아 살펴봤습니다. 이승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지점의 관심주를 알아보죠. 이철진 차장 만나보겠습니다. 현대직원 이촌동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 오늘의 종목을 듣기 앞서서 지난주에 추천해 주셨던 미디어플렉스 이게 어제 목표가를 벌써 도달을 했습니다. 순항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전략을 좀 제시를 해 주시죠. 지난주에 제시했던 목표가는 1차적으로 도달을 하셨을 겁니다. 그 당시 이제 매수에 동참하셨던 분들이면 적정하게 이제 매도 타이밍이 맞으셨던 것 같고요. 새로 이제 군도 영화는 이제 7월 말에 개봉 예정이거든요. 지금은 신의 한수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이 1차적으로 좀 반영된 걸로 보여지고,
7월 말에 예정인 군도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 또 눌림목이 나온다거나 조정을 받으시면 다시 매수하시되 1차적인 목표가는 1차적으로 2,000원 지난번 매도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 수익률이 12%가량 나와서 오늘의 종목도 기대가 많이 좀 되는데요. 오늘은 덕산 하이메탈을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떤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투자 포인트부터 들려주시죠. 이 종목은 갈수록 실적이 확연히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20억이었고요. 2분기는 4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 2분기는 생각보다 많이 좀 약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은 112억, 4분기도 한 120억 가까이 나오면서 1, 2분기에 대비해서 한 3배 이상 이렇게 증가하는 영업이익이 하반기로 갈수록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가동률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 이제 좀 하반기에는 가동률이 늘어난다. 이런 쪽에서 이제 덕산 하이메탈의 신규 매출이 많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는 갤럭시 S 탭, 갤럭시 노트 4 같은 삼성에도 좀 주력적으로 미는 모바일 제품들이 새로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OLED 가동률도 많이 늘어나고요. 신규로 되는 레드 인광 재료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은 해외 업체가 주도하던 그런 제품인데 레드 인광 재료의 연간 시장 규모가 1,000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덕산 하이메탈이 새롭게 진출함에 따라서 그동안에 이제 해외에 의존하던 레드 인광 재료의 국산화가 좀 대체된다. 거기에 따라서 삼성발 수주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매출이 급증하는 그런 종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또 성장성이 더욱더 지속된다. OLED 산업이 어느 정도 이제는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거기에 납품한 덕산 하이메탈에 대한 신규 매수, 추가적인 매수도 유효해 보이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기관이 9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그동안 한 52만 주 순매수를 했던 거고요. 그 기간 연기금은 16만 주 정도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연기금을 포함한 기간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하반기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그 기업이에요. 어제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습니다. 향후 실적을 좀 봐야 될 텐데 향후 실적에 대해서는 전망이 좀 많이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저성장 기조에 이제 돌입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좀 있는데요. 그러면 덕산 하이메탈도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역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삼성의 좀 새로운 투자라든가 제품 혁신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삼성의 실적이 계속 이런 식으로 꺾이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하락이고 4분기부터는 좋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삼성전자 측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 대한 모바일 쪽에서 승부를 더 걸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OLED 제품도 발광 효율이 대폭 개선되는 그런 OLED 제품을 이번에 4년 만에 새롭게 내놓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신규 제품인 갤럭시 S 탭이라든가 갤럭시 노트 4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삼성이 좀 주도적으로 밀면서 OLED 쪽에서 화면이라든가 발광 효율이 늘어나는 그런 제품들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삼성 제품 쪽으로도 어느 정도 승부수를 띄우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 덕산 하이메탈도 레드 인광 재료 쪽에서는 계속적인 수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좀 주가도 어느 정도 좀 앞으로든 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OLED 쪽도 계속적으로 성장이나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도 나름 나쁘게 보진 않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중소업체인 덕산 하이메탈도 삼성전자발 수주도 기대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차트를 보니까 기관 쪽에서는 또 연일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 차트는 이중 바닥 형성 후에 단기 낙폭을 이제 어느 정도 다 만회한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바라볼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도 살펴주시죠. 예, 최근에 계속 흐름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은 것을 어느 정도 미리 알고 이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관들 9거래일 연속 순매수했던 거거든요. 최근에 차트도 5일선을 꾸준히 타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5일선 근접하면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초가 매수는 아닌 것 같고요. 5일선 부근 한 18,800원, 그닥 낙폭이 크지 않는데 18,800원 정도 5일선 근접하면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접근하시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지난 고점 4월 16일 고점이 21,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21,000원 목표가로 잡으시면 되고요. 손절 라인은 좀 여유있게 10% 정도에서 17,200원을 하회하면 손절하신다는 생각으로 아침 눌릴 때 5일선 근처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철진 차장과 함께 덕산 하이메탈 살펴봤습니다. 두 종목 다시 한번 가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점의 관심주 덕산 하이메탈부터 살펴보죠. 목표 주가 21,000원, 손절 가격 17,2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앞서서 점검해봤던 이승준 전문가의 추천주 캐스텍 코리아였는데요. 목표 주가 13,000원, 손절 가격 10,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열린 시장 레이싱이었습니다.